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9월 11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으로는 행동과 실천의 중요성에 관한 명언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유럽중앙은행 ECB가 예금금리는 0에서 0.75%로 대출금리는 0.5에서 1.25%로 각각 75bp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5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서거 관련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찰스 3세 영국 왕의 등극 관련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수상의 에너지 지원 관련 정책입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동과 실천의 중요성에 관한 명언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Eurozone interest rates in record rise to fight inflation. CNBC 뉴스 보시죠. 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였는데요. 수신금리는 0%에서 0.75%로 그리고 대출금리 리파이낸싱 레이트는 0.5에서 1.25%로 각각 75bp 인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금리를 인상한 거죠. 금리 인상 목적은 당연히 물가 안정입니다. 유로존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5월에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에 이어서 6월에는 8.6%, 7월에는 8.9%, 그리고 8월에는 9.1%까지 올라갔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인한 거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ECB가 2016년에 제로 금리를 채택해서 기준금리를 0%로 내린 이래 쭉 제로 금리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 7월에 0.5%로 올리고 이번에 1.25%까지 올렸죠. 대출 금리를 올림으로써 차입과 소비를 축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또 저축은 증가하겠죠. 이를 통해서 물가 오름세를 차단하겠다는 생각이죠. 크리스찬 르가르트 총재는 그러나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에너지 가격 상승 차단은 쉽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에너지 가격은 공급 요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치러지고 있고요. 르가르트 총재는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10월 정책회의에서 50bp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군요. 20일 금리 인상은 미국 연준이나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보다는 많이 늦은 거죠. 이제 이들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20일은 향후 유로존 물가와 경제 전망을 수정하였는데요. 물가는 올해 8.1% 상승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5.5%로 조금 내려가고 내후년에는 2.3%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안정되느냐에 달려있겠죠. 경제성장 전망을 보면요. 올해는 3.1%를 전망하고요. 내년에 0.9%까지 떨어지고 내후년에는 1.9% 회복할 거라고 하네요. 올해 상반기에는 팬데믹 봉쇄 조치 완화로 경제 회복이 많이 되었었는데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아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 4분기나 내년 초에 경제 침체 가능성을 예고했었죠. 하단의 소비자 물가 그래프를 보시면요. 작년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였던데 올해 8월에는 9.1%까지 올라갔고 앞으로 추가로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유럽 사람들이 물가고에 많이 시달리고 있네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보시죠. 토요일 새벽 현재 세계 확진자 누계는 6억 371만 7,760명입니다. 전주 대비 0.4% 증가에 그쳤습니다. 5주 연속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면 그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사망자 누계도 전주 대비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국가별 확진자 누계 순위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한국이 영국을 제치고 6위로 지난주에 올랐었습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독일, 한국,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 터키, 스페인 순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증가가 둔화되고는 있지만은 여타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주말 일본과 한국의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40% 정도를 차지했네요. 네, 두 번째 단신은 영국 엘리자베트 여왕 서거 소식입니다. 지난 9월 8일 서거했고요. 장례식은 9월 19일로 어제 발표됐네요. 1952년에 25세 때 여왕으로 즉위해서 작년에까지 70년을 재위했습니다. 영국의 최장 재위 기간이지만은 세계 최장 왕위 재위자는 프랑스 루이 14세입니다. 5살에 즉위해서 72년간 재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사망으로 그 장남인 찰스가 킹 찰스 3세로 왕위를 승계했습니다. 여왕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는 의무에 충실했던 여왕이다 이렇게 평가하네요. 세계인들에게는 대체로 좋은 기억,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고요. 젊었을 때 사진이 아주 매력적이죠. 작년에 부군 필립 공이 사망한 후에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다고 하고요. 가운데 사진은 여왕이 한국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을 때 하이힐을 벗고 맨발로 방문을 넘는 모습인데요. 방문국의 풍습을 존중해주는 좋은 모습이죠. 세 번째 단신은 찰스 3세 왕위 등극 소식입니다. 어제 BBC TV 뉴스 중계 많이 보셨죠? 찰스 왕은 1948년생이고요. 어제 그 왕위 등극식에 보니까 수상들, 전 수상들 그리고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God Save the King이라고 삼창하는 걸 보면서 영국은 입헌 군주국이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왕이 서명하고 난 뒤에 그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서명하더군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은 9월 19일 거행되는데 공휴일로 선포되었고요. 그전 4일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조문을 받는다고 하는군요. 왼쪽 상단 사진은 서명식 전에 6명의 전임 수상 등이 도열해 있는 모습입니다. 저 자리에서 나중에 God Save the King을 삼창을 하더군요. 오른쪽 상단 사진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1969년에 그 찰스 왕자에게 프린스 오브 웨일즈를 즉 세자를 책봉하는 대관식입니다. 어제 왕위 등극식 프로클러메이션을 보시면서 영국이 입헌 군주제 국가임을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다음은 리즈 트러스 영국 수상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에너지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각 가정의 에너지 요금 연간 최고 한도를 2,500파운드로 책정한 겁니다. 에너지 사용 요금이 2,500파운드를 넘었으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한다는 거죠. 정부가 예산으로 에너지 회사에 그 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학교 등에 대해서는 6개월간만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 에너지 지원책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4년 말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1,500억 파운드 정도라고 하네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시기에 국가가 취하는 비상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비판도 따라 나오는군요.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서 10월에는 평균 가구당 3,549파운드 정도 필요한데 2,500파운드 상한선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고요. 그리고 기업이나 학교 등 공공단체에는 지원 기간이 6개월로 짧다는 것. 또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가 따르죠. 그리고 재정 적자가 더 크게 되겠죠, 이제.
그리고 보다 세부적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에너지 회사 측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차입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차입 규모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편 트러스 수상은 에너지 회사의 그 행제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작년 이래로 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에너지 회사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기업의 행제에 대한 세금으로 그 이런 지원 자금을 조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기업들은 이윤을 최저화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네요. 정부가 내놓은 추가 에너지 대책을 보면요. 해외 에너지 공급선을 추가 확보하고 그리고 종전 매년 150파운드 부과하던 그린 세금은 폐지하고 북해 유전 개발 승인을 추가 확대하고요. 가구당 에너지 요금 400파운드 추가 할인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원전 회사와 장기 계약을 협상하겠다고 합니다. 또 영란은행과 협의해서 에너지 회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네요. 특히 영국 정부의 네트 지로 2050 타겟, 즉 그 탄소 배출 제로, 추가 제로를 2050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리뷰하겠다는 겁니다. 즉 기후변화와 관련한 화석 연료 사용 억제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거죠. 또 그 프래킹 방식의 그 석유 채굴 허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CNN 방송에서는 독일 등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에너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원 규모가 영국을 포함해서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유럽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관련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네요. 네, 여기서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1975년생으로 47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회계사로서 일단 회사에서 근무도 했고요. 남편도 회계사인데 10대 두 딸이 있군요. 2010년에 하원 당선이 됐고 2016년에는 차관까지 갔네요. 2019년에 무역부 장관, 2021년에부터 외무장관을 하다가 이번에 보수당 당수가 돼서 결국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세 번째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보리스 존슨과 결별을 하였는데 트러스는 끝까지 지지를 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리즈 트러스 총리는 핵심 장관, 세 장관을 소수민족 출신, 흑인 출신으로 기용했습니다. 과시 과탕 재무장관은 가나 출신으로 첫 흑인 재무장관이 되었고요. 수엘라 브레이브맨 내무장관은 여성으로 인도계입니다. 제임스 클레블리 외무장관은 어머니가 흑인인 흑인입니다. 영국이 많이 달라지고 있군요.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표 보시죠. 지난 목요일 아침 파월 연준 의장의 강성 발언으로 자이언트 스텝 우려가 커졌죠. 이로 인해 주가가 빠지다가 주말에는 낙폭과대 반발로 반등하였습니다. 화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석 달 연속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연준의 강화되고 있는 그 자산 감축, 즉 양적 통화 긴축,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이 부담스럽고요. 9월 21일 그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시장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군요. 다음 목요일에 나오는 그 8월 소비자 물가 CPI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7월의 8.5% 상승보다는 낮은 8.1% 상승을 주로 예상하네요. 세 달 연속 상승률 둔화가 되는 거죠.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행동과 실천의 중요성에 관한 오늘의 명언들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